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정귀혜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고 오셨죠? 자취남. 제가 아마 다시 3, 4년 전에 영상을 만들다가 잠깐인가요? 쉬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첫 번째 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취남이라는 어떤 그 60만이 넘는 67만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유튜버에 우리 집을 소개하는 그 신청을 했고, 그때 이제 자취남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촬영을 다 마치고 갔다. 그래서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며칠 전 토요일 날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찍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영상을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해서 접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게 이제 좀 궁금해서 영상들을 보다 보니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이 각자 그 주인들의 내면 세계가 너무 보이더라. 이제 이래서 그걸 소재로 해서 영상을 두 편을 찍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 영상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왜 자취남에다가 신청을 했냐? 뭐 방송 출연이라기보다는요. 왜냐면 저도 어차피 유튜버고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채널도 있고 거의 뭐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호기심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게 좀 호기심이 갔냐면 그 영상 주인공 찍는 자취남이란 채널의 자취남 그분이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니까 제가 신청을 하고 보니 저희 집에 오는 날도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어딜 들렸다가 오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주중에도 정말 많은 집들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방송 출연 같은 거 신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출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카메라 기자나 뭐 MC나 누가 가기 전에 리포터나 그 전에 이미 아래에서 뭐 그런 또 관리가 있겠죠. 그래서 뭐 캔슬되고 선별하고 이런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취남님 같은 경우는 거의 출연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신청하면 다 이렇게 다니고 심지어는 막 해외도 가고 뭐 지방도 가고 막 이러시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느낌이랄까? 그런 소감이 좀 어떤지 그런 것들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취남님하고 저는 영상을 다 찍고 이제 저희 집 식탁에 앉아서 제가 이제 샤브샤브를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진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편하게 또 자취남님도 저한테 편하게 대해주셔서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얘기 주제, 저 얘기 주제 해서 주제를 막 옮겨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토요일 날 사실 제가 제 일이 좀, 특히 모델하우스가 좀 바빠서 아침에 막 출근해갖고 하루 종일 뭐 좀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딱 와서 그때 우연히 이제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출연한 거를.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좀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68년생이니까, 우리 56세잖아요. 이제, 나이 줄여져서 55세인가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튼 55, 6세입니다. 제가. 68년생이에요. 자, 근데, 썸네일에다가 자취남님이 제 사진하고 집 배경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40대 자취녀 1인 가구, 이렇게 제목을 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조금 처음에는, 어떡하지? 이게 잘못된 정보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어서, 제 이 전공이 또 정신분석이잖아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특히나 이제 정신분석을 전공하거나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다른 사람, 저 스스로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땐 그 실수가 그냥 나눈 실수, 우리가 실수, 웃고 넘어갈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의식에 어떤 게 깔려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 실언,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서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얘기를 하는,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50대 중반이고 나이가 제 얘기 좀 fun수 없이 제 나이를 막 까발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40대라고 했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같이 영상 촬영 이후에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3시간 정도를 막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자취남님은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낄 때 그걸 적어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대화가 잘 되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고 그랬기 때문에 나보다는 분명히 나이가 맞는데 헷갈린 거죠. 50대인가 40대인가. 40대였던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대화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나이를 한 10년을 깎게 된 거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거예요. 댓글이 엄청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회수도 좀 많이 높고, 그래서 이제 어떤 댓글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너무 늦게 봤잖아요. 올라간 지 업로드된 지 한 6, 7시간 만에 봤기 때문에 많은 댓글 중에는 아마 자취남님이 이렇게 지우신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다 대부분은 다 선풀을 다셨어요. 잘 배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부분이었고, 제 눈에는 근데 또 이렇게 띄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부를 해서 그런가 같아요. 근데 보니까 주제가 정확한 내용은 이거 아니지만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야, 네 얼굴이 40대냐? 무슨 40대가 이러냐? 50대는 넘어 보인다. 막 이렇게 예리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지금처럼 엄청 웃었어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예리한 거야? 아니 예리한데 관찰력 뛰어난데 혼자 막 이러면서 그거를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악플이라면 악플일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에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그냥 이게 다 좋게 쓰셨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나이에 대한 거는 잘못된 정보잖아요. 또 제가 저는 동안에 꽂혀 있거나 어려 보이고 싶어 이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일이 그렇게 나이에 대해서 야 40대 얼굴 너 고생했냐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저도 엄청 웃음 참으면서 네 그렇죠 이러면서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자취남님이 저한테 마이너스 10년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러면서 댓글을 일일이 남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분이 댓글 남겼는데 50대 중반이시래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오갔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취남님이 썸네일을 다시 바꾸셨더라고요. 50대 중반, 50대 중반 아니고 50대, 자취녀 이렇게 해갖고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는 많이 못 봤는데, 예, 여기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 이런 거죠. 대부분, 이제 저는 사실 그거를 악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거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분들조차도 사실 제 눈에는 그냥 제가 받아들일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고, 딱히 그냥 그렇게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보면서 대신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에 대응해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야, 왜 그렇게 말하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자체로만 보면, 이 댓글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그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잖아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댓글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무슨 연예인이나 최근에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사건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왜 그거를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왜 귀엽다고 느꼈을까? 막 웃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지적하거나, 우리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댓글은 그분은 저를 알지 못하고, 저도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단지 잠깐 비춰진 제 모습을 보고, 뭔가가 같이 안에 있는 스위치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거를 뭐라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심리적 상태? 이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만약 경기도다, 경기도라고 하면 근데 누가 여러분을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서울 사는 게, 너 서울 저기 노원구 사는 주제 말이야.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내가 서울 산다고? 나 경기도 사는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그 얘기를 이렇게 웃고 넘어갈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서울에 사는 누구 너 아무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저 사람이 좀 그냥 자기가 좀 아는 사람 닮았나? 나 아닌데?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재밌는 일화로 끝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친구를 만나면 그러겠죠. 야, 나 웃긴 일 있었어. 누가 나한테 보자마자 너 서울 사는 노원구 너 누구지? 막 이러더라. 너무 웃겼어.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왜 댓글에 반응을 하냐면 내 마음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없애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네 얼굴이 40대냐? 야, 너 고생했냐? 야, 내가 보기에는 50대 넘어 보인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막 동안이나 막 이런 거, 난 젊게 살아. 막 이런 거에 꽂혀 있는 50대 중반, 55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 하고 열이 받았겠죠. 왜? 내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다 건드렸잖아요. 더군다나 나이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타입이죠. 어딜 가도 제가 나이가요, 저 68년생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타입이고, 저는 이제 목표가, 되게 우아하고 재밌고,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늙고 싶다. 주름도 막 이렇게 저도 이게 뭐 주름이 흉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보톡스를 맞아볼까 해도 그런 걸 주사 바늘을 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40대가 아닌데 50대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이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격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거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평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이 탁 들어오는 게 내 안에 탁 하고 찔리는 거예요. 왜 찔리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이나 뭐 유튜버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됐든 간에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안 좋게 막 평가를 하고 이러는 거를 평상시에 자기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는 상대가 탁 건드렸을 때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그랬죠.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40대, 50대가 문제가 아니라 뭐 말을 많다, 뭐 어쩌다, 이런 뭐 누구한테 뭐 왜 이렇게 슬쩍슬쩍 반말을 하냐, 개념이 없냐,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댓글을 쓰신 분한테 안에 내면에 있는 뭔가를 스위치를 건든 거예요. 제 모습, 제 말투, 목소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건드려졌기 때문에 뭔가를 액션을 취하신 거죠. 댓글이라는. 네.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야, 너는 되게 뭐 성격이 그지 같아 이러면은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너 입장에서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너 성격 그지 같아. 할때 뭐라고? 네가 날 뭘 알아? 이렇게 하고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그냥 내가 성격이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그 두 개를 다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나쁜 거보단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이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나도 아는데 난 단점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든 안 고쳐져 막 계속 괴로워 이러고 있는데 누가 너 성격이 나빠 그럼 뭐라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고 반응이 탁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댓글을 이제 좀 보면서 그게 또 저한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뭐 저야 괜찮은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디가 됐던 간에 뭐 출연을 했다. 뭐 출연은 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뭐 어디다 글을 썼다. 뭐 했다. 그 댓글을 쓰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썼는데 여기에서 뭐 어떤 그런 반응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상대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한 거예요. 근데 그 평가한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여러분 안에 해소되지 않은 컴플렉스로 남아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도 당연히 촉발되게 돼 있어요. 감정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자꾸 해가야 되냐면 나를 돌아보고 나의 단점과 장점과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고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내지는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나 꾸준히 하겠어. 라는 거나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안 고쳐지는데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장점을 더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알아야 본인이 본인을 잘 알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해야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이게 누가 막 활사를 쏘고 막 이렇게 막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왜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난 거야? 왜 그게 꽂힌 거야? 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 하고 오히려 나한테 오는 화살을 돌려서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자취남 영상을 보면서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영상이니까 눈에 띄잖아요.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도대체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보니까 무슨 장군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고 휘젓고 다니네. 그래서 그래. 저렇게 휘젓고 다니나? 물론 집이니까 조금 옷도 그렇고 편하게 왔으니까 막 이렇게 다녔죠. 저 나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장 딱 입고 딱 스탠다드로 걸어 다녀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살 좀 뺀 줄 알았더니 더 빼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때 영상 찍을 때 지금은 제가 여기 이렇게 임플란트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 임플란트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말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되는구나. 제 영상을 보면서 계속 입 모양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일까봐 이렇게 웃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다 자기 컴플렉스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저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통 지금 보면 영상을 일주일에 2편씩 찍잖아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7시에 업로드 하다가 좀 그 시간대가 좀 그런가? 그래서 9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녁 9시에 업로드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영상 2개 올렸던 거는, 일단 비공개는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 생각에, 조금 이게 진지하게, 주제를 가지고, PPT를 보면서 제가 목소리만 나가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2편을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바람직한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손짓하고 몸을 좀 많이 흔들어도 여러분 좀 정신없어서 좀 참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나온 채로 계속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비공개 처리했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는 조금 시간 지나고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조금 흐려졌을 때 어차피 PPT 자료가 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써서 얼굴 내놓고 다시 찍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자아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 심리 상담소를 계속 보세요.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